맹인소녀와 사암오행침. 눈 대신 손을 얻은 심의. 제6편 마음을 읽는 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혜연은 곧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은 사암에게서 배운 전통적인 방식과는 사뭇 달랐다.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 줄을 잃었고 전통 침술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왕혜연 학생, 시각장애가 있는데 해부학 실습은 어떻게 할 건가요? 첫 수업에서 교수가 물었을 때 혜연은 당당하게 답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배우겠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해부학 실습에서 혜연의 능력은 놀라웠다. 시신의 근육과 뼈, 장기들을 손끝으로 만지며 그 위치와 형태를 정확히 파악했다. 다른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도 헷갈리는 부분을 혜연은 촉각만으로 명확하게 구별해냈다. 정말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거야? 같은 과 학생들이 신기해했다. 하지만 혜연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친구학 실습 시간이었다. 학생들끼리 짝을 이뤄 서로에게 침을 놓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혜연아, 내가 모델이 되어줄게. 같은 과 남학생 김진수가 자원했다. 혜연은 진수의 손목에서 맥을 잡아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와 달리 맥박에서 뭔가 다른 정보가 전달되어 오는 것 같았다. 단순히 맥박의 강약이나 빠르기가 아니라 마치 진수의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 불안감, 걱정,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까지도. 진수야, 혹시 요즘 걱정 있어? 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진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맞아, 실은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혜연도 놀랐다. 자신이 왜 그런 걸 알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혜연은 사암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친구의 맥을 짚는데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힌 것 같았어요. 사암은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혜연아, 네가 드디어 그 경지에 이른 것 같구나. 무슨 경지요? 심심상통이라고 하는 경지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지. 침술의 최고 경지 중 하나야. 사암은 혜연을 서재로 데려가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다. 이 책은 내가 젊었을 때 중국의 한 고승에게서 받은 것이야. 신법에 대한 비전서지. 책의 제목은 심의비록이었다. 점자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한문 원전이었지만 혜연은 사암이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내 외울 수 있었다. 이 책에는 단순한 침술이 아니라 마음을 읽고 치료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특별한 재능과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해. 혜연은 밤새도록 그 책을 외웠다. 놀라운 것은 책의 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맥진의 진정한 의미는 맥박을 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맥박을 느끼는 것이다. 손끝에 정신을 집중하면 상대방의 희로애락이 전달된다. 진정한 의사는 환자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한다. 마음의 병을 읽을 수 있어야 마음의 약을 줄 수 있다. 다음 날부터 혜연은 의도적으로 이 능력을 연습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들부터 시작했다. 미영아, 손 좀 줘봐. 같은 기숙사 룸메이트인 박미영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으며 평상시보다 집중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신경을 기울였다. 곧 미영의 감정이 전달되어 왔다. 슬픔, 외로움,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었다. 미영아, 혹시 최근에 이별했어? 미영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말한 적 없는데.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혜연의 능력은 점점 정교해졌다. 단순히 현재의 감정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양날의 검이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사람들의 숨겨진 고통, 비밀, 절망감들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왔다. 어느 날 친구학과 박재훈 교수가 혜연을 불렀다.
혜연 학생, 네가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라던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학생들이 너한테 맥진을 받으면 마음까지 읽힌다고 하더라. 정말인가? 혜연은 당황했다. 자신의 능력이 소문이 날 줄은 몰랐다. 그냥 맥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뿐이에요. 한번 나도 해보겠나? 교수가 손을 내밀었다. 혜연은 조심스럽게 교수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진찰했다. 순간 강렬한 감정이 전달되어 왔다. 깊은 후회, 죄책감, 그리고 숨기고 싶은 과거의 실수들이었다. 교수님, 최근에 많이 힘드셨죠? 과거의 일로 자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박 교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일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너는 대체 뭐야? 그날 이후 혜연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졌다. 어떤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다가왔지만 어떤 학생들은 두려워하며 피했다. 자신의 마음을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이었다. 혜연아, 조심해야 해. 사암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런 능력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너만 외로워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의사의 윤리를 지켜야 해. 혜연은 사암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맥진만 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마음을 읽는 능력을 사용했다. 한편 대학에서는 혜연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부 교수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했다. 혜연 학생, 연구에 참여해 보지 않겠나? 내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싶어. 하지만 혜연은 거절했다. 자신의 능력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2학년이 되자 혜연은 본격적인 임상실습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의대 부속 병원에서 실제 환자들을 상대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환자는 50대 여성으로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3년 전부터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혜연은 환자의 손목에서 맥을 찾아서 짚었다. 일반적인 맥진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을 읽는 능력을 조심스럽게 사용해보니 깊은 트라우마가 느껴졌다. 3년 전 이 여성에게 큰 상실이 있었던 것 같았다. 가족의 죽음이나 이별 같은. 혹시 3년 전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환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들이 교통사고로. 혜연은 환자의 진짜 병을 찾아냈다. 두통은 단순한 신체적 증상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서 오는 시민성 질환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고 계세요. 먼저 마음을 치료해야 몸도 좋아질 거예요. 지도교수는 혜연의 진단에 놀랐다. 3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찾지 못한 원인을 단 몇 분 만에 찾아낸 것이었다. 어떻게 알았나? 환자분의 맥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혜연은 마음을 읽는 의대생으로 병원에서 유명해졌다.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들이 혜연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혜연은 조심스러웠다. 사암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대신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제를 찾아내는 방식을 택했다. 환자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해. 사암의 가르침이었다. 18세 혜연은 이제 단순한 의대생이 아니었다. 진정한 심의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손끝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의사로.